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7년도 PD 개정판 소개를 해드리는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PD 개정판에 대한 이야기는 총 1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 카페 들어가셔서 현학봉이 카페를 치시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미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읽고 들어오시면 좀 이해를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9조항이 나오는데요. 1.9조항의 내용은 사실은 99년 판이나 2017년도 판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약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는 수준에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1.15조항하고 1.16조항은 이거는 1999년 판에는 없었던 건데 이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근데 1.1조항의 경우에는 1999년 판에 17.5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5조항에 Limitation of Liability라고 하는 그 조항이 1999년도 판에는 17.5조항에 있고 지금도 그 라이빌리티에 대한 것은 있는데 책임 한계 관련된 것을 별도로 띄어서 1.15조항에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 2017년도 개정판에는 그 다음에 1.16조항은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중거법의 적용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계약 조건이 중거법의 강행 규정에 의해서 그 무력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 계약 조건이 법 조건에 우선한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1.16조항의 적용 관련해서는 과연 계약이 해당 국가의 중거법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중거법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시면 3조 같은 경우는 그 엔지니어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감독, 감리자, 감리원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계약 관리자죠. 그 엔지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현장에 상주에서 엔지니어를 대리해서 엔지니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99년 판에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 2017년도 개정판에서는 엔지니어스 리프레젠터티브 현장에 상주하면서 엔지니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길을 열어뒀다. 이것이 좀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북인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가 등장하지 않죠. 실버북은 기본적으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직접 계약 관리를 하도록끔 하는 그러한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주자고 시공자가 계약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떤 측면에서 시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을 발주자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주자 결정하는데 계약의 당사자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엔지니어가 없는 계약인 경우에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 employers representative를 정의를 하고 정의는 뭐 99년 판에 돼 있었어요. 근데 99년 판에서는 정의만 돼 있고 구체적인 역할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 개정판에서는 그 발주자의 대리인 인프로스 리프레젠터티브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판에서 99년 판에서 인플로이 스스로가 결정했던 것을 이제는 인플루언스 리프레젠터티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 해서 시공자에게 그래도 결정권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달라진 거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 다음에 4.4조항하고 4.5조항은 이거는 변경된 내용은 아니고요. 옐로북하고 실버북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레드북에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발주해지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하거나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99년 레드북이나 핑크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옐로북에서는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지니까 이제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옐로북과 실버북에는 이 5조가 이제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디자인으로 바뀌어요. 그 디자인 바꿔놓으니까 이 서브 컨트랙트에 대한 내용을 다른 데 옮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옐로북과 실버북인 경우에 5조가 디자인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으로 바뀌면서 이전 레드북의 하청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4조항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4.9조항에 이거 이제 새롭게 규정된 건데 2017년도판에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 네, 이거는 어떤 검증 시스템을 이거 시공자가 하는 건데 시공자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검증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새롭게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개정판의 경우에는 6.12조항을 통해서 키 퍼스널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8.4조항에 어드밴스 워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넣어가지고 분쟁의 발생을 좀 최소화시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도 새롭게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99년판하고 2017년판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레드북, 핑크북하고 옐로북, 실버북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 레드북과 실버북 같은 경우는 설계를 발주하니까 기본적으로 물량 정산 계약을 한다. 이건 이전 동영상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량 정산 계약을 하니까 물량을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죠. 그게 12조예요. 그런데 옐로북이나 실버북은 설계를 시공자가 하니까 이제 물량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액 계약으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정산과 관련된 규정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옐로북이 실버북은 12조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옐로북이 실버북에서는 그 물량 정산과 관련된 규정 대신에 Test After Completion 이라고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17조 같은 경우는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99년판에는 Risk and Responsibility 라고 제목을 썼다가 2017년도판에는 Care of the Works and Indemnities로 바꿨습니다. 이건 제목은 제목일 뿐이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건 특별하게 제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PD가 자꾸 개정하면서 제목도 바뀌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내용과 좀 더 충실한 매치가 되는 맞는 그러한 제목을 자꾸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조 같은 경우는 99년판에는 그 19조의 그 force merger 불가항력이 규정돼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구성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99년판의 force merger를 불가항력을 18조로 옮겼습니다.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죠. 바꿔놓고 제목도 force merger라고 하는 제목은 안 쓰고요. exceptional risk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99년판에는 클레임하고 분쟁 해결을 20조 하나에 다
했었다. 그런데 2017년도 판에서는 20조에는 크렘에 대한 내용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쟁 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21조로 떼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